여기 응급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문 닿았대요. 그들은 자신들의 원장에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스쳐가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합니다. 사망 선고를 사망 시간 부원장님 내립니다. 사망 시간 11시 47분.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남성. 교수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원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장기이식센터의 선우창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유족은? 동의하셨습니다. 부검부터. 부검에 영향 없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박만요. 생전 원장의 바람대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료라면 원장의 죽음에 애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우창에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지셨어. 골반뼈까지 완전히 부서졌어. 옮기는데 허리가 종이처럼 접히더라. 동생과 통화하는 진우. 그런데 원장님한테 그 얘기했어? 원장님이 그거 듣고 알고 돌아가셨냐고. 선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원장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벌써 보고 끝났어. 곧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원장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장님 어디서 그렇게 되셨는지 들었어? 왜 하필 부원장님도 얘기했을까? 원장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앰뷸런스에는 부원장이 함께 타고 있었죠. 하지만 둘은 함께 술을 마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소아 CPR이요. 연락드린 스태프분들입니다. 이쪽이요. 네. 응급환자가 실려옵니다. 딸과 아버지가 함께 도착했는데 딸의 몸에는 칼자국이 5군데나 있었죠. 하지만 여기만요. 애 아빠는 한 군데요. 뒤치기 40줄 차지. 아이가 어른보다 상처가 많다. 수상하지만 기다리는 환자가 많으니 환자분 CT 결과 확인하고 봉합해드릴게요. 서둘러 치료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실례합니다. 저 한성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아빠랑 같이 실려온... 경찰이 부녀를 찾아왔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도예요? 아빠 보는 데서 애를 찌른 거예요? 자살 기도인데요. 동반 자살. 망연자실한 진우. 오늘 밤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사람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노을을 만납니다. 그녀는 원장의 죽음이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두 분 다 술 냄새가 많이 났어. 서로 네 집 내 집 찾아다니며 술 친구하는 사이였다고? 두 분이? 그리고 싸우는 걸 들었어. 직접은 아니지만. 원장과 부원장이 싸우는 걸 목격한 어서 개수작이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 너 가만 안 둬. 간호사가 있다고 말하죠. 물론 서로 죽일 듯 싸우고도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며 화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평소 둘의 관계는 절대로 한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원장은 원장이 먼저 집에 찾아왔고 이 원장 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술이 많이 돼 있었어. 그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간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번엔 못 피하신 거네요, 원장님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원장. 정말로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당직을 마치자마자 진우는 경찰을 찾아가 사인을 묻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뵀을 때 평소하고 뭐 다른 점 없었습니까? 원장님이 병원 지원금 3억 6천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받았어.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몰래 회수를 시도했던 모양인데 원장님이 벌써 돈을 옮겼나 봐. 그리고 진우는 이것을 원장에게 찾아가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이랑. 늘 하는 얘기요. 업무 얘기. 원장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그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 누구한테 들은 거야? 야야 진우야, 그게 아니라 이거 나 혼자 숨기고 그러려 했던 게 아니라. 매우 놀라며 변명하기 바빴죠. 하지만 원장에게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원래 심근경색이 있으셨다고 원장님께서. 게다가 술 자시고 담배까지.
이 상태로 떨어지신 것 같은데? 심지어 혼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죠. 형사는 꼬치꼬치 캐묻는 진우에게 수상함을 느낍니다.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요. 동생입니다. 아버지였고, 그치? 놀고 있네. 빽하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동생은 다른 사람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진우, 그리고 출근하는 부원장을 발견하고 조용히 쫓아갑니다. 환자가 돈줄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더 갈 데가 없어. 배우러 온 학생한테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선생을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나? 진우는 부원장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사기업이 대학 재단을 통째로 먹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진우가 다니는 병원이 대기업에 인수되며 비싼 치료를 많이 하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 성과급제가 시행됩니다. 남의 환자 보는 시간에 내 환자 잘못해서 성과 떨어질까 봐 몸살인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간호사 선생들이야. 그걸 어떻게 수치화할 거야? 그래서 많은 의사와 원장이 이것에 반대했고 새로 부임한 그승열 사장과 많은 마찰이 있었죠. 새로운 사장 눈에 색깔이 든 게 아주 일당백으로 생겼던데. 일당백을 왜 원장님 혼자 상대하러 가세요? 원장님 군사가 뒤에 수백인데. 수백이 함께 싸우면 전쟁이야. 장수끼리 목다는 게 빨라. 장수가 쓰러지면 그 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원장이 뱀처럼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하는 진우, 그리고 회의가 시작됩니다. 방금 그 출근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호출이 와서. 아닙니다. 부원장은 복지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자매결연 맺으랍니까?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달랍니다. 현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를 콕 집어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겠다는 부원장. 의사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나? 그게 불만이면 가서 직접 항의들 해봐. 씨나 먹히나. 왜 못해요? 왜? 원장님이 했어봐 100번도 더 안 된다 했을 것을. 그리고 진우는 이것을 간호사들에게 말했고 매일 100명을 넘게 봤어요. 술 취한 환자들한테 맞고 희롱당하고 그러면서 지켰어요. 매일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버텨왔던 이들은 순간 등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원 소속이니까 딴과 가거나 뭐 그만두면 돼요. 갈 데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좀... 소생실 환자 입실합니다. 잠시 회의할 시간도 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형은 여기 아니어도 갈 데 있구나? 진우의 눈엔 이 사람들은 하루 수백 명인데 어디 가서 누워? 어디서든 받아주겠지. 길바닥에 뒹굴게 하겠어? 또 동생이 보입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칠만이네. 그러네. 집엔 동생이 있었고 이번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했죠. 만약 정말로 파견을 가야 한다면 선우 혼자 남아야 하는데 진우의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말 선우만 두고 너 혼자 강원도로 가야 되면 어떡해? 뭐 어떡해.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부원장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낙산 의료원 상태가 어떻답니까? 질문을 하는데 부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한꺼번에 의국을 3개나 옮기라고 해놓곤 복지부에서 그만한 브리핑도 안 해줬다고요? 무려 원장 대행을 아침부터 불러다 놓곤? 답답한 진우. 어제 복지부에 들리지 않은 걸 안다고 말하고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원장이 죽은 날 싸움을 목격한 것도 말합니다.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원장 참교육 좀 시켜줬어. 부원장은 원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 어렵게 입을 닫아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의사들이 모여 이번 파견에 대한 항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다 학교 재단이 대기업한테 팔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병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사장 자리에 앉은 것이 불만입니다. 낙산에선 뭘 합니까? 그쪽에선 우리한테 절을 해도 부족하지. 제가 들은 거하고는 다른데요. 낙산 의료원에선 우리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거의 모르고 있던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원장. 수상합니다. 그리고 회의장은 병원을 넘어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수가만 높았어 봐요. 산부인과든 소아과든 지방에서도 잘만 돌아가지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일해봐야 사장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신임 사장 구승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고 진짜 많이들 모이셨네. 그럼 지금 환자들은 누가?
필수인은 남겨뒀습니다. 일당백의 기세로 마이크를 잡죠. 말씀하시죠.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무슨 수술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 시작하시죠.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파견에 불만을 표현하지만 저희 의료진은 이번 사태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지방 의료원 활성화도 좋지만 갑자기 딱 지목해서 너 짐 싸서 가. 뭐 저희한테는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팩트만 말하는 승효의 언변에 그러면 그 작년에 이 캠퍼스에 있던 검진센터 강남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다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진짜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걸 하나 봐가지고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그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존경하는 상국대학 의료진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서울 사람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지 않습니까? 간호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회사였다면 말이죠. 회사에서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팀은 없어지냐,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벌써 지방 현지 가서 자기들 살 집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하지만 승효의 말에서 꼭 파견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에? 뭐 비용을 대준다든가 뭐. 그 비용은 그럼 응급학과에서 대시게요. 그쪽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아니 응급과는 지금 다른 과들 덕분에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적자 마이너스. 너희들 허구한 날 마이너스일 때 그거 누가 메꿔주고 있어? 필수과만 아니면 벌써 없어졌을 것들이. 부원장과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흑자가 나는 과는 그럼 파견 대신 돈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이번 파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걸 깨닫죠. 지방병원 의사들 월급이 거기 원장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돈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 돌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원금을 낼 수 있으면 안 가도 된다 그겁니까? 뭐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돈으로 때울 기세신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요? 응급학과시라면? 네, 결론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때 질문의 의도를 경문만 파악하죠. 달라질 건 이 중 몇몇의 근무지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진우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회계 자료를 찾고 파견이 결정된 3개의 부서가 병원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하위 3개의 부서인 걸 알게 됩니다. 결심한 진우, 홀로 방에서 회계 자료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한편 병원 서류를 살펴보는 승효. 매진방 쉬죠. 뭐야 이발소가 이구만. 반낮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만 가위만 몇 개야? 병원 일이 처음인 그에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스테오톰. 되겠다. 수술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며 공부해보고 오스테오톰 뼈 깎을 때 쓰는 거고. 장갑을 찾다가 씨, 깜짝이야 씨. 계속된 수술로 인해 쓰러진 경문을 발견하죠. 그리고 잠시 뒤 경문이 일어나는데 이불이 덮어져 있습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인간성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놀라운 문자를 받습니다. 병원. 네? 한성동 병원으로. 지금요? 누군가 병원 게시판에 회계 자료를 올렸고 파견이 결정된 부서는 의료적 지원이 아닌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부서라며 이것은 지원으로 가장한 퇴출이란 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죽은 원장의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왜 2달 전까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파견 대상 성과는 어차피 내내 빨간색이었고 올린 사람이 가진 게 뭐 마치 2개월 전 거였나 보죠.
그럼 이보은 원장하고 각별한 친분이 있던 사람 중에 회계실이나 전산실에 최근에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도 찾아볼게요. 파견 3과 직원 중심으로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시라고요? 글 올린 게? 6시 54분이요. 오늘 아침. 그럼 그때 앞뒤로 307호 출입한 사람도? 복도 CCTV를 바로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숙소라는 게 워낙 출입이 자유자재라 시간이 좀 걸리게 생겼네요. 그리고 경무는 이것이 진우의 행동임을 간파하고 원장님이 많이 그리웠나 봐, 예 선생. 승효는 범인을 색출하려 하는데 그가 받은 문자를 보면 병원 내부에 밀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무는 진우의 행동이 안타깝습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 본인은 철저히 뒤에 숨고 돌아가신 분 앞세운 선정적인 폭로 말고. 물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바른 결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꼼수는 결국 빌미를 주는 거야. 상대한테 치고 들어올 빌미를. 이것은 상대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무는 의사들을 찾아가 오늘 있을 의국 회의에서 방법을 논의하자며 꼭 참석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람 참 됐어. 죽였어. 왕따 시킬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 소식은 승효에게도 들어가죠. 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장욱님 쇼크 왔대요. 양세 문제 안 되나 봐요. 무슨 쇼크? 경무는 응급 환자가 생겨 참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의가 시작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승효는 누군가를 통해 엿듣고 있습니다. 내일 아님네 하는 분들 매출표로 줄 쉬기로 한 이상 나머지들도 내일 아님 뭐래요. 의사들은 파업을 제의합니다. 파업합시다. 파업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한테. 아니면 우리가 뭘로 싸워요? 뭐 다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업은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몇 푼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파업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욕 처먹었던 거 그거 생각 안 나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신임 사장한텐 명분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지원이라는 명분이요. 파업을 반대하는 진우 그리고 승효의 첩자가 밝혀지는데 바로 장기이식센터의 선우창이었습니다. 구사장은 이걸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골 가기 싫다고 버팅기는 이기적인 집단밖에 안 돼요. 진우는 파업은 사장이 원하는 것이라며 구사장이 바라는 것도 이런 거란 생각은 안 드십니까? 누구야 이 인간? 우리가 우리 무덤 파는 행위요. 정확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는 이것뿐이기에 부서별로 투표를 해 결정하기로 합니다. 부원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파업 투표가 진행 예정인 걸 보고하죠. 어딜 가나 그게 무기죠. 공장에서도 걸핏하면 파업. 아니 우리 의사사회 의사결정하고 공장 노동자들 실력 행사하고는 다르죠. 이때 승효는 원장의 빼돌린 돈에 대해 묻고 평가지원금은 그것도 얘기 끝냈어요? 예. 그 당사자가 돌아가셨는데 뭐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 있냐. 지원금도 다 회수했으니까 이걸로 덮자 얘기해뒀습니다. 병원 측에서 돈을 모두 회수한 걸 듣죠. 그리고 화정그룹 본사 회의에 참석하는데 여기서도 병원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학병원 누적 방문자 2,460만 명분입니다. 2,460만 명. 남 사장, 화정보험이 아무리 국내 최대 생보사여도 사장님께서 저희 아니면 어딜 가서 환자 정보를 이만큼이나 구할 수 있을까요?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려 합니다. 계약자의 질병을 미리 알면 나중에 지불 거부할 수 있고 지불 가능성 높은 상품 아예 가입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계약서에다 미리 지불 거부 약관 집어넣으면 그 깨알 같은 거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아예 귓구멍에다 대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계약자가 태반인데요. 순익하고 직결된다는 거 딱 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임 회장은 이런 승효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역시 우리 그룹이 근로장학생 하나는 잘 뽑았어. 아 그럼요. 그 선대 회장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것도 해내려나? 회장은 송탄의 많은 땅을 소유한 땅 부자의 명함을 전해주며 이 땅을 구입해 분점을 건설하자고 말합니다. 아들이 김석현이에요. 환경부 장관. 저 회장님 이게 본교에서도 좀 너무 먼데요. 시세로 따지면 500억 정도. 580억에 매입해요. 듣기도 좋잖아.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경기도 남부 송탄에 투자, 지역발전 도모. 매입 금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병원 시설 짓는 건데 병원에서 나와야지. 하지만 절대 손해볼 승효가 아니죠. 예, 매입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700억만 더 쏴주시죠, 회장님. 그깟 땅초가리 700억 더 얹어주면 누가 못해요. 내가 직접 할까?
아니요. 저 센터 증축 말입니다. 저 병원 생돈 500억 넘게 들게 생겼는데 우리 본사에서 증축비 지원해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들 하겠습니까? 이 검진센터나 저기 장례식장은 완전히 캐시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캐시카우인데다가요. 또 더군다나 모든 시설이 전부 회장님 거 아닙니까? 700억 절대 후회 안 하세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내고 회의가 끝난 뒤 전화를 걸어보지만 상대 측은 땅을 팔 생각이 없어 보이죠. 땅 문제로 오셨어? 안 팔아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먼저 인사 여쭈려고요. 제가 사고 팔고 할 땅이 아니라니까 참나. 여보세요? 직접 내려갑니다. 예,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땅 주인을 만나죠. 이거 혼자서 하시려면 날 새시겠어요? 아 누구냐니까요? 저 상국대학병원의 구승효입니다. 전에 연락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등을 돌려버리고 귀찮게 쫓아오자 개목줄을 풀어가며 위협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에휴, 환경부 장관은 무슨 지 부모 환경이나 좀 살리지. 오늘은 돌아가야죠. 다음날 개를 공략하는 승효. 장관님 댁은 개도 예쁘네 참. 응? 으이 이뻐. 으이 이뻐. 그리고 땅 주인의 소일거리를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고 자연스럽게 한 상에 앉게 되죠. 진짜 우리가 그 땅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애한테 나빠요? 기회를 부착한 승효. 이것을 밀고 늘어집니다. 그냥 땅 한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 농지로 등록된 땅이 3만 평인데요. 그런데 거기 안 사시잖아요. 농사도 안 지으시고요. 아 내가 힘이 없어 못 짓지. 왜 안 져요?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 청문회는 어떻게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영원히 잠잠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리자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에 지금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지금 병원이 좁아서 갈 데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땅 주인은 밖으로 나가고 승효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도 못하게 황무지였어. 여기 마을 사람들이 맨손으로 개척한 거요. 이것이 다. 대단하네요. 대단해서였나. 안 오면 매질하고 도망가면 총질하고 죽지 못했지.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게 되죠. 군인들이 그 뭐냐. 기관단총을 우리 등짝에다 막 찌르고 움막에다 쳐놓더라고. 땅 주인은 서산 개척단 출신이었습니다. 그나마 물 막아서 땅 생기면 우리 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 믿었더만. 인자 와서 국유질이야. 서산 개척단은 불황한 깡패들을 동원해 뻘밭을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내가 소시적에 깡패짓을 쪼까했어.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선량한 시민도 많았고 말 못할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사업이 마무리된 뒤 약속과는 다르게 정부는 해당 토지를 국유지라며 모두 몰수합니다. 하지만 송탄의 땅은 아버지 덕에 물려받은 땅이었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다 나한테 물려주신 땅이어서 그때의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하길 꿈꿨죠. 3만 평이나 되는데 가시면 되잖아요. 1000평만 남기고 저한테 파셔도, 아니면 땅값 그 받으신 걸로 더 좋은 데를 골라서 다 같이 이주를 하시던가요. 둘째 놈이 싫어야. 아주 펄쩍 뛰어. 내가 그 개척단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는 아싸리 죽고 뛰어. 돌아가는 길 몰랐던 사연을 알게 된 승효. 사연이 담긴 한이 맺힌 그 땅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구매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굿잡. 역시 부사장이 직접 뛰니까 다르네.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회장은 승효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화물연대는 아직도 말썽이야. 그런데도 내가 강성노조 깨부수기 1인자를 굳이 화물회사에서 빼내서 병원 총괄로 보낸 건 먹여 살리라고. 우리 그룹 전체를. 회장은 꿈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의대, 병원, 보험, 약품. 우리 화정의 의료산업 내기둥이 드디어 완성됐어. 대대손손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싶었죠. 지금 있는 우리 계열사들 중에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의료 서비스업은 평생이야.
100세 시대의 병원은 마지막 집이야. 예전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승효였지만 언제부터인지 그의 마음 한 구석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먹여 살리라고 우리 그룹 전체를. 한편 병원은 난리가 납니다. 승효의 주도하에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어딜 들여보내? 누가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들여보내랬어? 어? 의사들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강성노조와도 몇 년을 싸우며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승효에겐 이길 수 없었고 오랫동안 묻어뒀던 어두운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암센터 왜 이래? 참여 점수가 제로인데. 기록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센터 회의 기록인데 특정 날짜 데이터만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직접 서류를 검토하는 승효. 며칠 움직이지도 않고 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색깔이 같아서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된대요. 암센터장 외국에다 갖다 놔요. 암센터로 향하는데 이 모습을 본 진우는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되죠. 암센터에 도착합니다. 최도영 2017년 4월 7일 입원 류케미아 백혈병. 먼저 제 얘기를. 2018년 2월 16일 유지 치료로 전환 후 퇴원. 퇴원 후에 다시 입원한 기록이 없는데 3월 5일 전체 사망자 명단엔 최도영 환자가 있으니 동명이인인가요? 승효는 쇄골에 주사하는 핑크라스틴과 적수강에 주사하는 시타라빈에 대해 묻습니다. 두 약은 어떻게 구분해요? 냄새? 색깔? 둘 다 무색무취라 육안으로 구분 안 됩니다. 육안으로 안 되므로 라벨이 붙은 약병채로 환자한테 가져갑니다. 환자 앞에서 하나씩 주사기에 옮기고 그 순서대로 투약합니다. 또 있잖아. 상급자 관리감 독하에. 그리고 이것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죠. 죽였죠. 의료상 착오입니다. 최도영 환자 당신들이 죽였네. 의사란 인간들이. 상엽은 고의가 아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일어난 의료 사고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과로로 죽습니다. 오죽 힘들면 자살을 해요. 우리가 환자를 죽였으면 의사를 죽인 건 병원입니다. 인건비 줄이겠다고 우리를 끝없이 돌리는 댁 같은 사람들. 하나만 묻죠. 그럼 센터장도 100시간, 120시간씩 뜁니까? 약 잘못 들어갈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승효의 눈엔 모든 것이 핑계로 보이죠. 그리고 당신 지금 밑에 사람들 감싸주는 척하지만 실은 나는 잘못 없다. 다 얘네들 실수다.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변명을 끌어다 붙여도 이 안에 살인범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걸 은폐하고 공조한 겁니다. 은폐 안 했습니다. 보고했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겠습니까? 원장님이. 네, 상엽은 이것을 원장에게 보고했고 원장은 병원의 명성과 모두를 위해 의료 사고가 아닌 뇌 적수막염으로 묻어버립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정으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흥분한 승효. 아까 그 주사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먼 법까지 제정했다는데 그래도 못 막나 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어느 병원이나 투약 오류는 항상 있어. 환자들은 절대 모르니까.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줘도 그게 약이 잘못 들어가서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이런 미친놈의 새끼들. 아니 회사에선 불량품 하나만 해도 클레임이 걸리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경화는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걸 말하죠. 그쪽은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묻었대요. 부검 안 하고. 다시 꺼내야겠네. 아니요. 주사제가 잘못됐다는 거 짐작했는데도 그냥 장례 치렀어요. 부검이라는 게 자식을 또 죽이는 것 같았대요. 전 그게 이해가 되네요. 저도 엄마다 보니까. 그 약이 잘못되면 그렇게 아프대요. 내 아이가 그 고통을 겪다 갔는데 또 몸에 칼 대는 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죽었다면요. 엄마 나 좀 제발 부검해줘.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나 아파서 죽은 거 아니야. 약 때문에 죽었어. 나 너무 억울해. 그럴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이익을 위해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 실수를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린 의사. 과장님 암센터 소문 듣고 막 기겁해갖고 와서는. 소문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이제라도 밝혀져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공공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한 가지 이상한 건 원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진우가 아는 원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진우의 눈에만 보이는 선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렸을 적부터 있던 증상이죠. 방언에서 공 차지 마. 나 숙제하는데. 아,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시끄러워. 진우야! 그리고 이런 진우를 치료했던 의사가 바로 원장입니다. 그는 진우의 입장에서, 아니 환자의 시선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좋은 의사였습니다. 진훈이가 동생이 아파서 많이 속상했어. 전처럼 같이 뛰고 놀고 싶어서 네 마음속에서 건강한 동생이 그리워서 맞는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원장은 지원금을 횡령하고 의료사고를 덮었죠. 제가 아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장님. 다음날 파업은 찬성표 80%의 지지를 받고 부원장은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승효는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적자 퇴출이 아닌 의료 산업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말하며 엄청난 떡밥을 던집니다. 그러나 초반 의료진의 반발을 딛고 본 대학병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전 의국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이뤄냈으며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투약 사고를 자체적으로 밝혀낸 점은 불행 중에도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잠깐만, 가슴 아픈 불행으로. 그리고 이 의료사고 기사는 파업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묻어버렸고 가족도 몰랐던 죽음, 의료사고를 환자 탓으로 돌린 병원이란 제목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승효는 암센터의 다음 타켓을 흉부외과로 정하고 마취 쇼크로 사망했던 환자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합니다. 흉부도 난리 났어. 어? 아니 같은 의사인 우리도 다른가 이래는 와이가와이브 안 하는데 그 지가 뭐라고? 어? 얼마나 안다고 우리 평가하고 진단을 하겠대. 의사도 아닌 게 젠장. 하지만 노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병원에서 환자보다 이익을 생각하는 건 잘못됐지만 구사장 말 틀린 거 없잖아. 다 너무 사실이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울에만 너무 쏠렸어. 승효의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죠. 독종인 건가?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구수면 사장님, 저희 병동 아직 다 못 보셨죠? 현장을 아시면 일하시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잠깐 시간 되세요? 승효를 찾아간 노을, 그리고 직접 소아과로 안내해줍니다. 아직 안 잤어?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지금 너무 깜깜해서 못 오셔. 코 자고 내일 기다리자. 소년의 엄마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엄마 금방 오실 거니까 들어가서 얼른 자자. 만약 병원이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면 아니,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이번 수속은 엄마가 했는데 분명히 처음엔 같이 왔었는데. 병원비를 못 내는 소년은 당장 쫓아내야죠.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어서 저희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냥 둘 것도 아니고. 곧 옮겨집니다. 산보가 임신 중독이었어요. 저산소증 때문에 우리도 거의 잃을 뻔했는데. 손 가는 것도 많고 단가도 안 나오는 소아과.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아기도 분명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노을에겐 쉴 틈도 없이 계속 콜이 들어오고 승효는 바쁜 노을을 뒤로 하고 소아과를 빠져나갑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 정말 독종인 건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 조금 전 아이와 마주칩니다. 너 왜 나한테는 엄마 안 물어봐? 엄마? 우리 엄마?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당황한 승효, 어쩔 줄 모르는 심정. 잠시, 아주 잠깐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의사들의 심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팔이 들어가겠다.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아니에요.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승효의 어머니는 아버지 콧소리 때문에 거실에 이불을 깔았죠. 오랜만에 옆에 누워봅니다. 어머니,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을까? 어릴 때 안 아픈 애가 어딨냐? 어디 아파? 아니, 아이고 놀래라. 자신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독종이라 그런 것일까요? 승효는 청문회를 위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다음날 부원장의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고 승효가 모습을 드러내죠. 지가 들으면 뭘 한다고 여기로 와. 지금 알아듣는 게 중요해. 하지만 승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단 시점에서 바로 컨티뉴어스 IV 경로로 투약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IV입니까? 용량 에러나 심혈관 합병증 때문에 초기 투약은 IM으로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맞는 프로토콜 아닙니까? 의사들은 난리가 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양 선생 오도였습니까? 차트 보니까 OP 말미에 주경문 선생이 투입됐던데요. 이 실수의 책임을 묻는데 제가 했습니다. 경무는 집중 포화를 받는 부하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죠. 흉부백과장 주경문입니다. 경남 김해 토박입니다. 김해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경무는 상국대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의 실력을 보고 이곳에 데려왔죠. 제가 파견 나가던 의료원이 폐쇄 조치됐을 때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경문이 있던 의료원은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여 폐쇄되었지만 불친절하고 낡았어도 공공의료원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시골 노인분들, 어린 아이들, 이들을 길바닥으로 몰아낸 제1원인은 재정 적자입니다. 그런 곳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죠. 경남도 1년 재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조 원입니다. 폐쇄 조치된 이후 적자 30~40억은 경남도 1년 재정의 0.025%. 전 늘 묻고 싶었습니다. 그 돈 30~40억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 돈이 그렇게 목말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한 해 나오는 흉부 전문의가 전국에 20명이 되지 않을까요? 병원이 흉부에 투자를 안 해서입니다. 적자 수술이 많아서. 병원이 채용을 안 해서입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우린 오늘도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10,000분의 1의 사고 위험도로 환자를 죽인 의사란 비난을 들어도 한참을 생각하던 승효.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가지 마세요, 낙산의료원. 내가 안 보냅니다. 네, 파견을 취소합니다. 빅뉴스요, 빅뉴스. 우리 안 가도 된대요. 파견 철회됐대요. 사장이 자기 입으로 그랬다니까 100%죠. 그쵸? 설마. 이때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 암센터에 방문하고 상엽을 데려갑니다. 그냥 소환하면 될 걸 굳이 직장까지 쫓아가서 쪽을 주나? 방패막이 없다고 아주 마음대로 들이네. 한 가지 재밌는 건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둬요, 원장 자리? 그래요. 빨리 세웁시다. 우리도 대표가 있어야 사장한테 비벼라도 보죠. 부원장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보은 원장님한테 잽도 안 됐지만 이번 선거엔 암센터장이랑 부원장은 둘이 붙어볼만 했는데.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부원장. 원장 선거를 서둘러 선출한 후 사장과 맞서자는 얘기가 나오고 어차피 뽑을 건데 나 원장 되고 싶소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누구는 날이 아주 제대로 섰던데. 누구? 주 교수요. 태평하게 있는 부원장에게 세화는 경고를 해주죠. 정신 차려. 네가 올라가야 부원장 자리가 빌 거 아니니? 방금 전까지 파업이니 뭐니 하던 사람들이 벌써 정치질을 하고 있죠. 지지를 호소하는 부원장.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세요. 구사장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과연 누가 원장 후보에 오르고 당선될지, 그리고
숭유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지 JTBC 드라마 라이프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라이프는 의료계와 자본주의의 명암을 모두 보여주며 과연 무엇이 맞고 누가 틀렸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초반에 악으로 묘사되는 숭유는 점점 누구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변화해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환자를 살리고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이 발밑에 들이은 그림자와 숨겨왔던 진실들이 드러나며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죠. 오늘 영상에선 제가 조승우 배우님을 좋아하여 구승효 사장 시점 위주로 영상이 만들어졌지만 리뷰에는 담지 못하는 갈등과 인물 간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본다면 방영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감 가는 대사와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6화까지의 요약입니다. 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라이프를 정주행하시며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